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TV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 강남 재건축과 강남권 아파트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등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단식 하락, 즉 계속 하락하다가 회복했다가 하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이게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항상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임대사업 폐지, 부담부 증여 이제 이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신 분들은 마음이 언짢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업자를 내지 않은 분들은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바뀌지 않을 경우 역설적으로 여러분들도 주택임대 사업을 내버리세요. 증여를 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부를 창출하세요. 정부가 무능하게 대처를 하니까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돼요. 제 방송은 늘 구독자 중심이며 부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층을 겨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집값 찾기 최고의 카드, 기존 임대사업주택 혜택 폐지, 부담부 증여 폐지, 바로 이 두 가지가 골자예요. 제가 청와대 거기 청원글 보니까 이거 많더라고요. 그런데 몰입이 안 돼서 아마 20만 명 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들 혜택 폐지하고 부담부 증여를 폐지하면요 정말 집값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 카드를 글쎄요 집값이 여기서 계속 상승하면 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위태로운 경제 금융위기, 지금 세계의 어떤 핵폭탄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알력, 지금 관세, 비관세, 환율 전쟁, 나중에는 이제 환율 조작국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시침이 톡톡톡 거려요. 모든 지표가 하향 추세, 국가 경쟁력도 이번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뉴스에. 그것뿐입니까? 유럽에는 브렉시트, 자, 여기 영국과 유로존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기타 또 유럽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이 빨간 나라들, 그리고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지금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위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 볼 때는요 거기에 참뜻과 의미를 잘 살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쭉 보면 한 80% 정도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뉴스입니다. 저는 언론을 많이 접해서 잘 알아요. 자, 물론 저도 집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를 바라겠죠.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자, 언론들은 지나칠 정도로 집값을 자꾸 상승하는 쪽으로 부추기고요. 정부를 압박해서 집값 폭등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단적인 예가 어제 나왔던 뉴스 헤드라인 보니까 이게 깔렸어요.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상승률 해가지고 서울 집값 있죠. 18.9%밖에 5년 동안 안 올랐다.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런던 이렇게 올랐는데 서울은 이렇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웃지 않아요? 2014년에 집값 정말 형편없었는데 반토막이었는데 지금 거의 더블은 뛴 것 같은데 18.9% 뛰었다고. 이렇게 지금 그냥 피상적인 어떤 잣대로 근거로 해서 이걸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언론을 계속 쏟아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은 기분 좋고 정부는 조금 줬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실제 여기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강북과 강남으로 구분했습니다. 빨간 게 강남인데, 자, 평균 집값이 5억 5천이었던 게 여기 2013년에는요 대략 한 5억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던 게 여기 2019년 2013-14년에 5억이었던 게 2019년에 10억 5천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벌써 더블 뛰었네요. 이렇게 무슨 18%가 뛰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를 쓰고 사람을 우롱하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충 봐도 더블 뛰었잖아요. 여기 그럼 강북도 보자고요. 3억 한 6천에 시작해서 여기 바닥
바닥이 2013년 정도 돼요. 14년 뭐 초 이렇게. 여기 보시면 대략 한 3억 3천 정도? 여기 보니까 한 6억 정도 합니다. 6억 2천이나. 거의 더블은 아니래도 거의 뭐 90%까지 뛰었네요. 이처럼 강남, 강북 뭐 얼추 봐도 80%에서 100% 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여기 보시면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도 그러면 5년 동안 그렇게 안 뛰었는데 서울이 거품이 이렇게 심할까요? 소득 대비 11.2배나 될까요? 런던, 뉴욕 다 제꼈네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말에 고수들은 그런 거 다 그냥 뛰어넘는데 일반인들 특히 젊은 분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더라고요. 뉴스는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유리한 것을 그냥 그대로 피상적으로 읊어주는 게 언론일 뿐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 부자들 줍줍이 강조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뭐 서민들 어쩌나 줍줍이 못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무슨 뭐 줍줍이가 좋아요. 지금 미분양 돼가지고 고분양가에다가 그거 받으면 솔직히 기존 아파트 아무거나 눈 감고 잡는 것보다 가격만 비싸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하락장에 더 피해볼 것 같은데 이걸 좋은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하고 뉴스가 하나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 일본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짜고 지금 홍보성 기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기사처럼 말하고 있어요. 부자들 줍줍이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자들 가르쳐 드릴까요? 놀랍지 마세요. 지금 현재 부자들 약 50%, 이제 50%는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50%가 바로 현금 또는 예금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집값에 지금 모든 돈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이 전 재산보다 많아. 부자들은 안 그래요. 집값, 두 번째, 집값 상승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정부 압박합니다. 정부도.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언론이에요. 왜? 언론은 기득권층이고 다 집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강남 쪽에 집이 많다 보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아마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이제 나올 대책이 뭐냐? 최근 다시 강남권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나올 대책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먼저 첫 번째, 기존 고가주택, 특히 강남권이라든가 한강권, 도심권에 10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역시 부담부증여라고, 특히 강남 쪽에서 부담부증여를 많이 해요. 부담부증여라는 게 뭐냐? 그냥 증여해서 증여세를 오롯이 내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고 하면 증여세가 확 줄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끼고 그러면 증여세가 확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양도세가 나가지만 그래도 이게 득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해야죠. 멀뚱멀뚱 정부는 그걸 바라만 보고 있고. 두 번째 보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이게 지금 현재 2년이잖아요. 이거 1년이거나 축소해보거나 아예 폐지해볼 수도 있어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또는 폐지. 물론 여기까지 보면 제 생각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나올 카드가 궁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80%는 필요 없는 대책을 쏟아놨어요. 그런다고 집값 잡히지 않거든요. 정말 잡아야 할 것은 잡지 않고 정말 피곤하게만 만든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보세요.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지금 현재 65, 70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뭐 공시지가 현실화 반영한다 어쩐다. 결국은 또 빠꾸예요. 왜 이렇게 정부가 물러 터졌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투기꾼들한테 물리면 안 되죠. 그냥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강남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아예 90에서 100% 순으로 때려버려야죠. 뭐가 두려워서 안 하는지. 집값 지금 폭등해서 인기는 지금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뭐가 두려운지 참 우습습니다. 네 번째, 강남 대체 신규 택지 공급. 이번에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아예 해제해가지고 대규모로 조성해서 물량을 충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집값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강남 재건축 의무 임대 비율 대폭 상향. 이거 아주 살떨리도록 싫어하잖아요. 무슨 강남의 임대주택이냐. 그렇게 하면 집값 상승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하겠죠. 또 층고도 대폭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어떤 빌미는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및 폐지. 현행 8%인데요.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다음 고가주택 취등록세, 지단세, 보유세, 종부세를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다 상향. 부동산 급등 시에 집값 하락시킬 강력한 대책. 이제 이것은 앞에는 실질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언론에서 많이.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한번 강력하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존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또는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소급 적용이라고 해요. 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지금 집값이 따블 쪘어요. 정부만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부자들이야 다 좋습니다. 기분. 서민들 피를 토하지 않나?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특히 경기도 사시는 분들, 지방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가요. 그럼 이런 거 폐지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합니다. 이따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 수와 고가 주택에 따라서 누진세 5채 있으나 100채 있으나 10년 지나면 세금이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 적폐 중에서도 왕적폐예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그때는 집값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폭등했잖아요. 이 폭등한 상황에서 그걸 끌고 가는 이 무능한 정부 폐지시켜야죠.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 폐지. 뭔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증여는 오롯이 세금을 다 내는데 전세를 낀다든가 대출을 껴가지고 증여해가지고 증여세를 대폭 이렇게 적게 하는 그런 부담부 증여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주택임대 사업의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 뭐 건설은 우리하고 관련 없으니까 이제 파란 걸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이거 8년 이상이죠. 그 다음에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8년짜리, 4년짜리 두 가지로 나눈다.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절차가 있어요. 자, 주택임대,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냐면 지금 주택임대 사업 폐지하라고 하지만 만약 정부가 폐지 안 하면 여러분들 역이용하세요. 정부가 무능해서 못하는 걸 우리라도 돈을 벌여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모든 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 사업 돈 버는 길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너무 집값이 올라서 제가 모든 걸 못하게 하지만 집값 떨어졌을 때 왜 강남 왜 잡아요? 이걸 잡아야지. 소형주택을 여러 개 잡아야죠. 여기 보세요. 자, 주택임대사업 절차 첫 번째,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용 주택 매입 후에 시군구청에 취득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시군구청에 임대조건 신고하고요. 세입자 입주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조건을 신고하면은 자, 주택임대사업 절차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 이제 준공공임대, 단기주택, 이게 이제 신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많이 좀 혜택이 축소된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 임대 사업자도 다 축소시키라 이거예요. 기존 임대 사업자들 워낙 많습니다. 신규 이렇게 축소했는데도 임대 사업자가 또 늘고 있어요. 왜 늘까요? 그게 나쁜 제도면 늘어날까요?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늘어나잖아요. 정부는 그걸 없애야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건보료. 정말 여기 일일이 읽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특히 여기에서 양도세의 경우 10년 지나면 100%, 100개를 배수해도요, 100% 세금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10억짜리하고 100억짜리하고 연봉이 있다. 뭐 1억짜리, 10억짜리 연봉이 있다. 10억짜리가 훨씬 많이 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야. 많은데도 주택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없어. 물론 지금은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특별법으로 한 70% 이 정도까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딥니까 그게? 다주택자들은 폭탄 맞는데? 자, 이처럼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나 하나 나올 것이 임대주택 사업을 가입을 하는 거죠. 이번에 바뀐 제도예요. 바뀐 것만 가장 간단히 보면 개정한 거. 자, 양도세 중과 1주택 이상자가 추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 중과
자, 이때는 중과를 받습니다. 2주택제 일반세율 플러스 10포인트. 3주택 이상 일반세율 플러스 20포인트. 현행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자들은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거죠. 종부세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주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한다. 상당히 그래도 혜택이 줄었죠? 근데 현행은 안 그래요. 기존.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 주택가의 기준 신설 임대 개시 수도권은 이제 6억 원. 문제는 6억 원 왜 정했어? 이런 거 정하면 안 되죠. 서민주택이 주로 6억 밑인데 오히려 이거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비수도권 3억 원. 왜 혜택을 왜 줘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 내는 것 같아요? 다 부자들이 내요. 일부만 가난한 분들이 냅니다. 자, 어찌됐거나 혜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출 한도 LTV 40%로 강화됐고 대출 규제 대상 강화 이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전국 주택임대사업자 수와 주택수 그렇다면 어떻냐? 자, 지금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을 엄청 강조했어요. 자, 김현미 장관이 들어오면서 2017년부터 강조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부추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말 그러니까 집값이 대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기 보세요. 자, 수도권 인구가 한 절반 잡고 서울특별시에 무려 12만 명이 사업 등록을 냈고요. 집도 36만 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다음 부산도 상당히 많지만 그다음에 경기도 보세요. 9만 5천. 집은 35만 8천 가구. 지금 대충 봐도 이 서울하고 경기도 뭐 인천까지 보자고요. 인구는 55%나 돌려나 50% 잡고요. 지금 이게 뭐 압도적이지 않나요? 지금 여기 종합적으로 115만 6천 주택수, 이게 바로 주택임대 사업의 가입일인 거예요. 정부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 사업자를 갖다 약 200만 채로 등록하려고 했대요. 속칭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택임대 사업을 200만 가구를 그럼 등록하면 매물이 잠기니까 집값은 폭등할 텐데 그러면 이 정부는 집값을 계속 올리기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어요. 정말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형편없는 정책. 그나마 다행인 건 뒤늦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혜택을 아까 보시다시피 대폭 축소시켰잖아요. 그건 잘한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 네 번째, 2019년 4월 임대주택은 총 좀 늘어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2019년 4월 기준으로 139만 9천 채입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급등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서울, 경기도 돈 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몰려든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폐악이 많겠습니까? 자, 지역별 주택 임대 사업자하고 주택 현황을 보자고요. 먼저 사업자. 글씨는 보이지 않으니까 색깔로 보세요. 색깔이 진한 것일수록 사업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대충 봐도 서울, 경기에 밀집돼 있죠. 주택 수도 보세요. 자, 초록색인데 역시 진한색. 서울, 경기에 아주 진하죠. 지방은 연하고. 증가폭도요. 여기 보시면 207% 전월 대비 207% 증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만에 더블이 증가. 여기도 전월 대비 176.4% 증가. 이 부분은요, 상당히 지금 반성해야 할 문제 같아요. 자, 주택임대 사업의 과도한 특혜. 50대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볼게요. 자, 이분이 본인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갭 투자를 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갭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본인 주택은 8억 원이고 갭 투자 7억 원인데, 자, 공시가는 이렇다지만 갭 투자는 자기 돈도 별로 안 들어갔겠죠. 자, 그럼 만약 이걸 팔게 되면 미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본인 거주 주택 양도시에 양도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중과 194만 원, 42만 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임대를 등록하면요, 제로, 중과 배제 제로, 임대소득 겨우 8만 원. 얼마나 큰 혜택이 있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투기하죠. 투기하라고 지금 주택임대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면 지금 없애야지. 집값도 폭등했는데 아직도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 과태료 세금 강화. 자,
근데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들한테 왜 과태료를 강화합니까? 자, 그러니까 더 오히려 취소를 안 하죠. 여기 보세요.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 내 주택 양도 금지인데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위반했을 경우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 말도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 묶어놓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주택수를 묶어서 지금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오히려 지금 서민들 집값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보세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도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세금 때리고 임대주택 사업을 내지 않은 사람도 세금 때리고 세금을 무조건 때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물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죠. 여기 보시면 2년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수 정말 이거 보시면 끔찍해요. 자, 막대선 그래프인데 17년 1월달부터 19년 2월달까지 자 이거 9,000세대 만세대 이 정도 선이거든요. 어때요? 이러다가 이때부터 이제 언제부터 뭐 2019년부터 혜택이 줄어든다 하니까 2018년 3월달에 갑자기 19,000 하더니 79,767명이 가입했어요. 이게 나랍니까? 투기꾼을 양성한 거잖아요. 7배, 8배가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리고 허허 웃고 있어요. 허허 웃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8배가 지금,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한 달에 이렇게 몰렸을까요, 주택임대 사업이? 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좀 잠잠하는 것 같더니 또 올라가요,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자, 여기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그렇게 혜택을 감소했는데도. 여기 보세요. 특정 달에 집중 등록을 했다,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 대다수가 투기꾼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뭐 투기꾼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뭐 투자든 투기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막아야죠, 이것을. 나보다. 안 그래요? 자,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던 건 뭡니까? 솔직히 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러겠습니까? 그럼 막아야 하는데 이걸 오히려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정부 주택임대 사업을 권장하여 투기꾼을 대폭 양성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함. 아니, 투기꾼을 양성한 상태에서 무슨 집값을 잡겠습니까?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6개월 떨어졌는데 별로 떨어진 폭이 크지도 않고 오히려 경기도만 좀 확대되고 있어요. 자, 주택임대 사업이라든가 부담보증이요. 이거 충분히 국민청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만약 국민청원을 했을 때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접수를 하면요. 위원회 심사, 체계주거 심사, 그 다음에 본회의 심의하고 정부 이송돼서 공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무주택자들이라든가 1주택자들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뭐 산발적으로만 제시했지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부자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실 인식이 좀 필요하다. 저는 지금 정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조금 말도 안 되는 법, 이 법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눈치 보기 하고 있고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고 쓸데없이 3기 신도시나 만들어서 지역 갈등이나 지금 조장되고 있고 언론은 더 나쁘죠. 그러한 정부를 조롱하고 있고 또 돈 번 사람이 정부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정부 바보 천치라고 욕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정부 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대안을 드리고 하니까. 근데 돈 번 사람들 전부 정말 욕 실달하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집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다음 보세요. 주택임대 사업자 감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111명으로 전달에 비해서 21.9% 감소됐다. 그래요. 자, 지금 2월 달만 해도 감소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증여는 최고.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이 감소되다 보니까 증여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건축물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 524건. 2006년 이래 통계 집계 이후 최대래요. 여러분들 1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여가. 증여도 이거 빠져나갈 구멍을 정부가 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좀 사전에 좀 차단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서울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요. 2만 4,760건으로 2017년에 비해서 무려 66.7%.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주택임대 사업의 혜택과 그 다음에 뭐 부담부 증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서울에 밀집됐다는 거예요. 좀 확대시키면 경기도에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또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증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3월 달에 5,473명으로 2월 대비 7.1% 증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증가할 거예요. 아마 정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해 빠진 정책으로 9.13 대책이 강력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13 대책은 그냥 이런 법 저런 법만 다 모아놨을 뿐이지 집값 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정말입니다. 오히려 중과세 이런 거 빨리 없애가지고 숨통 트이고 정말 없애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을 없애야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교묘히 지금 악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주택임대사업과 증여가 정말 혜택이 많다는 것이 그 반증이에요.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나 증여가 혜택이 없다면 이걸 하겠습니까? 오히려 팔지? 제 말 맞잖아요. 5번 정부를 바보로 여기는 투기꾼을 박멸시켜야 돼요. 제가 박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부를 조롱하고 전국을 무대로 옮겨 다녀요. 광주 휩쓸고 대구 휩쓸고 그런 활보하는 투기꾼을 박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지금처럼 정부가 무능하게 계속 방치하면 여러분들도 동참하세요. 나중에. 지금 말고 하락장 때. 그렇지 않으면 안 한 사람만 바보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정책에 대책을 마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투기꾼처럼 행동을 해야 낙오되지 않겠죠. 금액대별 증여세율 누진 공제. 자, 누진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증여세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아까 주택임대 사업 다음으로 10% 1억 원 이하, 1억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억입니다. 그 다음에 누진 공세는 이러합니다. 자,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라고 있습니다. 이 일반 증여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일반 증여도 세금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고가 아파트는.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문제가 되겠죠. 일반 증여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납부를 했더니 무려 7,6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전세를 끼고 또는 대출을 끼고 그만큼은 증여세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납부할 세액이 확 줄어가지고 지금 2,800만 원밖에 안 내고 있어요. 물론 증여세는 좀 절약이 되는데 나중에 양도세를 냅니다. 다음 보세요. 방금 말했듯이 지금 일반 증여 한꺼번에 낸 사람은 이 정도의 납부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억 1,800을 납부했다. 그럼 아까 부담부 증여 한 사람 3천 얼마밖에 납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증여세 3,500만 원에 나중에 양도세가 나가요. 그런데 양도세 왜? 앞에서 증여세를 다 안 냈잖아요. 그 부담부 한 것만큼. 그래서 합산으로 나가는데 합산이 이거보다 적어요. 자, 보세요. 적죠?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거죠. 왜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런 거 없애든지 그래야지. 그 다음 강남 아파트 매매 거래는 급감하는데 증여는 급증한다. 여기 보세요. 자, 매매는 이래요. 지금 2019년 1월 달에 와서 자, 증여한테 어떻습니까? 역전됐네요. 자,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증여가 많겠어요? 매매가 많겠어요? 정상이라면 매매가 10배 이상 많아요. 정상이에요. 제 말 맞잖아요. 그런데 증여가 앞질렀다? 얼마나 허점을 파고드는 겁니까? 정부는 이런 자료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추이. 주택임대 사업자 여기 한번 보세요. 먼저 서울부터. 서울이 458에서 1,400이 이렇게 해서 지금 2017년보다 2018년 6월 달에 크게 늘어났잖아요. 증여도 늘어나고 아무튼 부담부 증여가 주로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도 늘어나고. 근데 강남 보세요. 강남구가 오히려 반절 이상을 차지해버리네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증여.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서민 아파트, 소형 아파트 이것은 오히려 여러 채를 잡고 그건 주택임대 사업을 내고 비싼 고가 아파트 강남 쪽은 증여를 해가지고 금수저끼리 먹고 살고. 여기 보세요. 주택임대 사업자, 부자들이 서민들 주택을 가지고 부를 창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담부 증여.
부자들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적은 증여세로 금수저 바톤 터치. 결국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중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중고가 부동산의 숨통이 된다. 결국 주택임대 사업자는 중저가 부동산의 숨통이 되고 증여는 중고가 부동산의 숨통이 된다. 정부가 터준 거죠. 정부는 지금이라도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종합정리를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 쇄신, 서울 아파트 대폭등에 지금 잠잠할 뿐입니다. 기대치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원흉이 두 가지예요. 주택임대사업자하고 또 하나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이걸 소급 적용해야 돼요. 소급 적용하라 이 말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도 적용하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저는 축소보다 혜택을 원합니다. 그냥 혜택, 폐지. 축소해갖고 되겠어요? 폐지해버려야지. 이건 악법인데. 3번, 박근혜 정부의 정책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때 집값 워낙 낮았으니까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오히려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에 비해서 10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면제 받아요. 특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도세. 집이 100채인 사람이 양도세 하나도 안 내요. 말이 됩니까? 물론 이번에는 낸다고 했잖아요. 법이 좀 바뀌어서. 그것도 많이 안 내요. 70%나 혜택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네 번째, 고위인사. 여러분들 고위인사들 부동산 투기 다 나오죠. 한 패거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죠. 인사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정말로 깨끗해야 합니다. 정부 재계 상류층 부동산 특혜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죠. 5번, 6개월 추정징에도 서울 집값 하락이 지금 적어요. 생각보다 적은 까닭은 뭐냐? 주택임대사업 등록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강남 같은 경우는 증여의 영향입니다. 증여. 주택임대사업 서민에게 피눈물 뽑아가지고 특정 부유 세력에게 사적 이익을 정부가 직접 챙겨주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헌법의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불순한 정책입니다. 이거 맞아요, 제 말이? 근데 이걸 아직도 시행하고 있어. 누구 하나 떠들지도 않고 있어요. 7번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대한 해결 방안. 사업자들에게 폐지시키고 혜택 안 주면 안 되죠. 이 혜택을 주면 돼요. 2년 정도 유예를 두고 비과세 혜택을 주면 돼요. 10채가 됐던 100채가 됐던 비과세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 매물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주택으로 임대사업을 내어 부를 챙기는 것은 불공정법에 저촉돼요. 기존 주택임대사업 혜택 폐지에 기득권 적폐 세력과 언론이 방해를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 점을 좀 강력하게 돌파해야겠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지금 산발적으로 난무됐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 집값 잡기 최고 카드는 기존 임대사업 혜택 전면 폐지와 부담부 증여 폐지에 있습니다. 임사와 부담부 증여는요, 강남 돼지들만 살찌게요. 여기 돼지 보세요. 새끼들 되게 많이 낳죠. 자, 자기 자식들한테 증여 신나게 하고 있네요. 꿀처럼. 그리고 여기 아파트, 이 아파트 다 잡아가지고 증여하고 있네요. 역설적으로 주택임대사업과 증여가 부를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상투장은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하락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락장에는 지금 증여와 아까 말했던 주택임대사업, 준공공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바보죠. 활용을 해야죠. 정부는 그거를 이 시점에서는 차단해야 돼요. 하락장에는 또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또 활성화하더라도 지금은 상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서민들을 위한 편에 서야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여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 위기가 없다고 해서 미래의 찬란한 빛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1900년 이후 평균 10년 만에 돌아오는 엄청난 세계 경제 위기에 사전 준비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한편 인생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